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이 내일 본격화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 방한을 했고 내일 북측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를 만나서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이나 그 직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전해서 관심인데요. 관련 소식을 전문가 문성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휴 때 감사합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북한과 미국 이제 점점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제 비건이 어제 방한을 했고 청와대를 이제 조금 잠시 후에 가서 정의용 실장을 만난다고 하는데 내일 또 이제 김혁철 전 대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성킴, 최선희 이 라인이었고 이제는 실무 협상을 비건과 지금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맡게 되는데 김혁철이란 그 사람이 좀 생소하다 갑자기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죠. 지금 그동안 말씀하셨던 대로 북미 간에 이어지는 협상 과정에서 김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 건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김혁철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페인 대사를 했었고 2017년에 북한의 핵실험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 연장선에서 이제 추방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번 아주 가장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면이고 그 국면에서 그동안 베테랑이었던 최선희 대신 김혁철이 협상, 실무 협상의 대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역량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밝혀진 바로는 김혁철은 오랫동안 외교 라인에서 훈련을 받아왔고 특히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동안 북한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강석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네. 94년도에 미북 제네바 협의의 핵심 역할을 했었고요. 예. 그 뒤 계보를 잇는 사람이 김계관이라고 하는 외무성 제1부상이거든요. 예, 강석주, 김계관에 이어서 이 김혁철은 그 라인에서 훈련받은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훈련받았고 특히 그 경력을 보면 제네바에서 군축 담당 분야 업무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미국과 협상하는데 경험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김정은이 판단했고 네. 그래서 김혁철을 내보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신인센 수장님, 그러면 그 김혁철 전 대사와 최선희 부상은 그럼 역할이 좀 다르게 맡겨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는 김혁철은 비핵화 협상, 최선희는 그러니까 평화체제 협상 이렇게 역할을 나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제기되는데 현 단계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김혁철이 뭐 이제 스티브 비건의 유일한 파트너로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나중에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를 분리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역할을 부여하겠죠. 예. 그리고 김혁철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김혁철을 만나봤어요. 아, 몇 안 되는 아, 사람일 그래요? 건데 예. 아마 2017년에 스페인에서 한 회의에서 직접 만나봤는데 북한 외교관들 만나보면 기본적으로 본부 지침에 충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개인기를 발휘해서 어떠한 협상을 주도하려고 할 때 실패의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뭐 자기 자리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위협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절대 본부 지침에 충실하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김혁철과 최선희의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 매체들이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서 실천적인 행동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는데 이때 이 실천적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저희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천적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안 했는데 네. 지금 선전 매체를 통해서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은 선제적인 조치를 충실히 했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위해서 핵실험도 안 하고 있지, 미사일 발사도 안 하지, 풍계리 핵실험장도 물론 셀프팩이지만 예. 했지. 그다음에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또 뭐 심지어는 억류됐던 미국인도 보내주고 유해도 보내주고 우리는 할 건 다 했는데 미국은 왜 제대로 안 하느냐, 네. 상응 조치도 안 하느냐.
우리에게 왜 약속한 걸 이행을 안 하느냐. 그게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 지난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지침을 이미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번 협상 국면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아주 현실적인 구체적인 비핵화, 그동안 했던 건 이건 실질적인 본질적인 비핵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비핵화,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라 네. 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요구인데 지금 북한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자,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화답을 해야 되는데 실전 조치는 제가 볼 땐 제재에 완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계속 주장하는 것이 관계 발전과 제재는 병행할 수 없다. 네. 제재와 대화는 병행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와 관계 발전을 하고 6.12 성명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제재 완화를 해라. 근데 미국은 제재 완화는 비핵화가 완성이 돼야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국면에서 우리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실무 협상 단계니까 또 언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신 센터장님, 어제인가요? 트럼프가 CBS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본인이 내 생각에 김정은도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겪는데 지친 것 같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 국가 중 하나가 될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잘 되면 너가 원하는 경제 발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까? 뭐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관계가 좋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더 전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있다. 그리고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희망하는 것 같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이제 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북한의 입장하고 약간의 시각차는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관계 개선 조치를 먼저 해줘야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지 경제적 미래가 있다고 하니까 아직 양측의 시각차는 존재한다. 예.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실무적 차원에서 또는 정상 차원에서 좁혀나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비건과 김혁철 간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지 그걸 좀 봐야겠네요. 예. 네, 뭐 결국에는 이 북미 실무 협상의 키워드가 비핵화 그리고 상응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이번 실무 회담에서 과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실무자는 글자 그대로 실무자입니다. 아까 우리 네. 신 박사님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북한 군인들과 만나서 여러 번 직접 협상을 했지만 이 협상 대표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결국 지침을 받은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입장을 좁혀가고 이 좁혀진 그런 입장을 지침으로 하달해 주느냐 이것이 지금 만남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나타난 국면을 보면 일단 스티브 비건 이 미측 대표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일단 연설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략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스티브 비건의 얘기 중에 우리가 가장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영변, 이 플루토늄 시설, 재처리 시설, 농축 우라늄 시설, 플러스 알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다. 물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네. 이걸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관심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WMD와 미사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FFVD다. 네.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다. 그리고 이런 비핵화가 완전히 돼야만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 미국이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아니거든요. 북한은 자기들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얘기를 했고 이미 자기들은 할 만큼 했으니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미국이 해야 할 일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비건과 김혁철이 만나서 과연 얼만큼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맞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을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경제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고 정말 북한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이번에야말로 꼭 잡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그 기회는 핵을 내려놔야만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핵을 내려놓는 결심을 하고 그 내려놓는 결심을 이번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건 전 검증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6.16 성명에 대한 전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만들고 그 첫 번째 조치로서 재처리 시설, 농축 우라늄 시설, 그다음에 이미 자기들이 폐기했다고 하는 풍계리 동창리 여기에 대한 사찰을 통한 검증 네. 이걸 북한이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이 여부가 북한의 속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 가늠할 수 있는 열쇠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제재 문제 아마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용할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네. 부분은 신범철 센터장님도 약간의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시설 폐기 어느 정도 선까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뭐 선 핵폐기, 뭐 그다음에 상응 조치 선후의 관계도 많이 있고 북한과 미국 간의 지금 실무 협상 어느 정도까지 풀릴 수 있을지요. 예, 뭐 지금 나온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사실 많이 나가기는 어렵겠다 하는 네. 생각을 드는데요. 일단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라. 그리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실무진에게 내려진 최고 존엄의 명령이라는 거죠. 자, 그럼 북한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미측에 제안을 할 겁니다. 예. 그럼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아까 문성국 장관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많은 걸 내놔야 되는 거죠. 단지 풍계리나 동창내 실험장의 참관이라든가 영변 시설만큼은 부족하다.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아무래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 검증 플러스 알파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럼 그것을 갖다가 조합시키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선행 조치를 취해주면은 우리가 영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 미국은 너희들에게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을 하면 그때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정도의 카드가 지금 논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예. 접점을 찾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쉽지 않은데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이 열쇠가 있느냐?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에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까지는 양보하겠다. 이 지침을 실무진에 내려주지 않으면 예. 이번 합의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 아주 낮은 수준의 합의에 머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진들이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비건도 근데 우리나라도 왔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의 공조도 굉장히 지금 유난하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비건도 일단 왔고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고 비건도 연결해서 말했고요. 지금 이 한미 공조에 대한 그 분위기는 어떻게 북한에 전달한 메시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비핵화 협상이 지금 현재 주요 북한과 미국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장에 나가기 전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의견을 조율해 놓아야지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거죠. 예. 따라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이것이 자칫 이렇게 실질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활동 동결이라든가 미국이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정도로 합의를 하고 제재가 완화되거나 면제되면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을 미측에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한 부분이 논의되는 공조라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용은 조금 만족스럽지 않아요. 네. 1년 단위 협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또 다른 그 위험을 남겨놓는 거인 건데 아무튼 그래도 북미
대화 이전에 타협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진 않겠다는 것을 한미 간에 다짐해 놓은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있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고 확약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전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일, 그러니까 모레인 수요일에 이제 연설이 열릴 텐데 앞서도 센터장님께서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의 내용을 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상황이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성과, 자기의 업적에 따라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봐라 얼마나 달라졌느냐.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전쟁도 막지 않았느냐. 이제 정말 이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했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는 뭐 심지어는 애정관계로 비유할 네. 정도로 그렇게 나는 정말 잘해왔다 외교를. 그러니까 아마 국정연설에서도 아마 그런 기조가 담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일단 국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업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동안 난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도 국정연설을 통해서 발표할 가능성. 예. 그러니까 이동안 잘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고 역시 그 결과도 아주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트럼프 네. 대통령의 엊그제 인터뷰의 그 발언 내용도 그렇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물론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그러니까 그 저번 주니까 내주 초에 장소와 일정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국정연설이냐 아니면 그 전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베트남 다낭으로 거의 많이 쏠리고 있는데 그렇게 뭐 보면 될까요? 네, 뭐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또 네. 실무진이 파견이 돼서 검토도 해왔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발표하는 것은 아마 스티브 비건 대표가 내일 뭐 북측의 카운터파트 김혁철 대사를 만난다고 하니까 네. 그 논의를 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예상될 경우 바로 트위터로 공개를 하고 예. 국정연설에서 뭐 날짜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진 않을 테고 네.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자기의 성과로 이렇게 내세우려는 그런 접근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장소 부분은 이제 미국은 조금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중국 카드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까지 함께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볼 때 베트남 또는 중국의 해남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곧 발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5일쯤으로 보면 될까요? 예, 뭐 25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예. 27, 8일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뭐 일본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네. 나오고 또 예. 홍콩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는 뭐 모양새가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예. 아직도 돌발 별수는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성복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일을 예측하고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을 이후에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26, 27, 뭐 27, 28 이렇게 또 만난다고 하잖아요. 바로 연달아서 중국을 미국이 만나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무역 협상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3월 있거든요. 1일까지 네. 정해져 있어서 예, 이미 이제 그런가요? 시한이 예. 정해졌고 지난번 장관급 그 대화를 통해서 일단 이 모든 것은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하자. 네. 3월 1일이 이제 시한부니까요. 3월 1일 이전에 정상이 만나서 최종 타결을 지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물리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2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런 갈등 또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핵 문제입니다. 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성의 있는 역할을 하느냐. 그제 CBS 대담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국이 그동안 잘해왔는데 요즘 조금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좀 더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비핵화에 성 있는 자세를 갖도록 좀 제대로 해라.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성과가 나오면 아마 그것이 미중 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순기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아마 속에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